이번 동영상에서는 PN 정션이 포워드 바이어스 조건 순방향으로 전압이 인가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방향 조건은 어느 두 쪽에 포지티브 전압이 걸려 있는 것을 뜻하죠. 추가적으로 전기장이 걸렸는데요. 전기장이 생성이 될 텐데요. 역시나 전압이 포지티브가 걸려 있는 어노드 쪽에서부터 0V가 변동이 없는 캐소드 쪽으로 전기장이 생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그래프들은 지금 왼쪽과 오른쪽은 평형 상태와 그리고 포워드 상태일 때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때 이 일렉트릭 외부에서 걸어준 전압, 그러니까 포워드 바이어스로 걸려진 양의 어노드 전압이 빌트인 포텐셜의 방향과 반대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더 작은 그런 일렉트릭 필드가 디플리션 영역에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 말은 그 전까지 전자들이 N타입 영역에서부터 P타입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빌트인 필드였는데요. 빌트인 필드가 전보다 약화되기 때문에 이제는 전자들이 P타입 영역으로 확산해 들어가는 것을 막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경우에는 전자의 확산 전류 혹은 거꾸로 말해도 홀의 확산 전류를 막기가 쉽지 않을 거고 이것이 상당히 큰 전류 성분을 기여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번에도 그린 것처럼 이번엔 역시 포워드 바이어스에서의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을 개형을 그려보았습니다. 전과 같이 실선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퀄리브리움에서의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 프로파일이었는데요. 이때 어노드 쪽에 양의 전압을 인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양의 전압이 인가된 P타입 영역 쪽에서의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 증가하게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요 디플리션 영역 안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는 여전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겠죠. 이걸 조금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걸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은 앞에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에 대한 그림을 거꾸로 그렸다고 생각하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것을 0V가 인가되었을 때와 그리고 양으로 0.1V가 인가되었을 때 순방향 0.1V가 인가되었을 때를 같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았습니다. 실선이 이퀄리브리움 상황이고 대시드 라인이 순방향 0.1V 상황인데요. 보시면 전압이 0V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N타입 영역 혹은 캐소드 영역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압이 0.1V 추가로 더 인가된 P타입 영역, 오른쪽 영역에서는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 아래쪽으로 0.1 일렉트론 볼트만큼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압은 양의 전압을 걸어 주었는데 왜 에너지 밴드는 내려가나요? 라고 하시면 이 전압하고 그 다음에 전자 입장에서 바라본 에너지 관계에 마이너스 Q가 음의 숫자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양의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오히려 에너지는 낮아지게 되는 이런 일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N타입 쪽에 존재하는 수많은 전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평형 상태에서는 P타입 영역이 어떤 일정한 크기의 에너지 배리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영역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순방향으로 0.1 일렉트론 볼트를 인가하게 되면 여전히 P타입 영역은 에너지 배리어로 배리어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있는 영역이지만 그 에너지 배리어의 크기가
무려 0.1 일렉트론 볼트만큼 더 작아졌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전자들 입장에서는 배리어 하이트가 더 낮아졌으니까 조금 더 넘어가기 쉬운 그런 에너지 장벽이 되었겠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운데에 있는 이 실선이 아니라 점선들로 표현된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붉은색과 파란색이 있고요. 왼쪽에서는 그 두 개의 점들이 0 일렉트론 볼트에서 모이게 되고요. 오른쪽에서는 마이너스 0.1 일렉트론 볼트에서 모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선들은 일렉트론과 홀의 쿼지 페르미 레벨에 해당하겠습니다. 빨간색이 전자 쿼지 페르미 레벨이었고 파란색이 홀 쿼지 페르미 레벨인데요. 앞서서 전에 우리가 다루었듯이 이 페르미 레벨의 기울기가 바로 전자의 전류 성분에 관계되는 식이었습니다. 자, 뒤에 조금 더 얘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가볍게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데요. 전자 농도를 선형 스케일로 그려봤습니다. 여기서 선형 스케일이라는 것은 X는 선형인데 Y도 그러니까 캐리어 덴시티도 역시 선형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실선으로 나타내었던 이퀄리브리움 상태에 비해서 0.1V로 포지티브로 인가된 이런 경우에는 디플리션의 폭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역방향일 때 디플리션 폭이 더 늘어나게 되고 순방향일 때 디플리션의 폭이 더 줄어들게 되는 것. 이것은 아주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또한 순방향에 걸렸을 때 어노드와 캐소드 사이에 걸리는 그 전압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기장 역시 줄어들 것이라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직접 계산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0V일 때의 평형 상태일 때의 전기장을 각 위치의 함수로 나타내는 것이 실선인데요. 그것에 비해서 0.1V 순방향 전압이 걸려 있을 때는 각각의 점에서 인가되는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가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내용들이 모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와 모순되는 바가 없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 순방향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위해서 사람들이 영역을 나누어서 생각하곤 합니다. 이 PN 다이오드, 1차원 PN 다이오드를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는데요. 가장 왼쪽에는 중성의 N타입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자의 농도가 도너의 농도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운데 디플리션 영역에서는 전자의 숫자도 매우 작고 홀의 숫자도 매우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오른쪽에 중성 P타입 영역이 있게 되는데요. 이곳에서는 홀의 농도가 억셉터 농도와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해줍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전자 농도나 홀 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값들에 대해서 제가 말을 안 했죠? 바로 중성 N타입 영역에서의 홀, 마이너리티 캐리어 덴시티는 어떻게 되는가? 혹은 중성 P타입 영역에서의 전자, 마이너리티 캐리어 덴시티는 어떻게 되는가? 는 것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물리적인 양들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런 PN 다이오드를 물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값은 놀랍게도 저 디플리션이 끝나는 저 경계에서 P타입, 중성 P타입이라든지 중성 N타입이 시작하는 곳에서의 마이너리티 캐리어 덴시티를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중성 P타입 영역과 디플리션 영역이 만나는 부분, 이 그래프에선 한 0.2가 조금 넘어가는 그런 위치에서의 전자 농도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중성 N타입 영역과 디플리션이 만나는 그 경계면, 여기서는 대략 한 0.1 근처에 있는 위치에서의 홀 농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특히 바이어스 조건에 대한 함수로 알아야 합니다. 한번 기억을 해보셔야 될 것이 쿼지 페르미 레벨을 알고 그 다음에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의 위치를 알게 되면 전자의 농도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해주는 그 디플리션 영역과 그리고 중성 영역이 만나는 점이 중성 영역의 끝자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인가한 전압에 의해서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은 손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쿼지 페르미 레벨 같은 경우에 쿼지 페르미 에너지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정보를 가지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이미 수치 해석적으로 푼 결과를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죠. 이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그래프는 바로 디플리션 영역과 중성 P타입 영역이 만나는 부분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전자의 농도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전자의 쿼지 페르미 레벨을 알고 싶어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붉은색으로 대시드 라인으로 그린 것입니다. 얼마인가요, 값이? 값이 정확히 0.0 일렉트론 볼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뜻하는 것은 디플리션 영역과 중성 P타입 영역이 만나는 곳에서의 쿼지 페르미 레벨, 전자에 대한 쿼지 페르미 레벨 EFN이 0.0 일렉트론 볼트로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안 나타나 있지만 반대쪽 그 경계면에서 바로 디플리션 영역과 중성 N타입이 만나는 경계면에서의 홀 쿼지 페르미 레벨은 역시 마이너스 0.1 일렉트론 볼트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0.0 일렉트론 볼트는 캐소드 전압과 연관이 있고요. 마이너스 0.1 일렉트론 볼트는 어노드 전압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을 해서 캐소드 전압이 경계에서의 디플리션 영역과 P타입 영역 경계에서의 쿼지 페르미 레벨, 전자 쿼지 페르미 레벨을 결정을 하고 어노드 전압이 또한 유사하게 홀 쿼지 페르미 레벨을 결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의 중요성이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바로 전자 농도를 이 경계면에서 구해본다고 생각을 하면 이러한 정보를 사용을 해서 컨덕션 밴드의 레벨은 인가 전압 때문에 평형 상태보다 0.1 일렉트론 볼트만큼 바뀌었겠지만 그렇지만 일렉트론의 쿼지 페르미 레벨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자의 농도가 양으로 0.1 볼트가 걸려 있을 때의 전자의 농도가 평형 상태의 농도보다 얼만큼 더 증가하게 되냐면 익스포넨셜 0.1 일렉트론 볼트를 kbt로 나눠준 것만큼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순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지수함수적으로 전자의 농도가 커지게 되고 이 전자의 농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디플리션 영역과 중성 P타입 영역이 만나는 지점에서의 경계에서의 마이너리티 전자 농도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나중에 다루게 될 텐데요. 이 동영상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그래프를 보면서 정말 그러한지 확인해 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붉은색하고 푸른색으로 연한 붉은색, 연한 푸른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바로 디플리션 영역과 중성 영역이 만나는 곳인데요. 이퀄리브리움으로 나타난 실선 대비해서 0.1V 순방향 전압이 걸린 상황을 보시면 전자, 홀 할 것 없이 두 개의 마이너리티 캐리어들이 모두 다 증가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순방향 전압을 인가를 하면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농도가
더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